안녕하세요. 올바듬의 전영삼 사정사입니다. 따끈따끈하게 2일날, 9월 2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쪽에서도 전화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이게 맞냐? 얼마를 받아야 되냐? 나는 몇 분위에 해당하냐? 그리고 뭐 판례가 어떻다는데 어떠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되시는지 확인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 본인이 얼마큼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또 어디를 이용해서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번 주 월요일 9월 2일 날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개시,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 201만 명한테 2조 6,278억 원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랑 국민건강공단에서 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23년도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9월 2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초과금에 대해서 환급해드리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나도 대상이 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부담액의 상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다만 의료비 중에 비급여, 선별급여 등 해당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외를 하고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거기에 총액이 본인이 소득 대비 자기가 상한액이 결정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 본인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납부 확인서 제출해달라고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걸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내면 나한테 불이익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문의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 쓰려고 보험사에서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납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가장 나쁜, 불이익이 많은 금액이, 한도액이 제일 높았을 때를 설정해서 보험사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본인한테 불리한 거죠. 그럴 때는 얼른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미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난 판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본인 부담 상한액 수혜를 받는 계층 중에 하위 50% 대상자 지급액이랑 인원이 176만 8,564명이고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이 환급을 받는 그런 부분들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하위 계층의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기도 하지만 본인이 소득이 상위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제 사전 환급 제도라는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미 등급이 거의 최고의 등급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상한액이 확정될 필요가 없이 이미 확정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780만 원, 연간 의료비가 780만 원이 넘어가시면 그 초과되는 금액들은 모두 환급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병원비를 납부하고 나중에 공단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닌 병원에서 바로 공단에 청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카드도 가져갈 필요가 없죠. 현금도 가져갈 필요가 없고 그냥 진료만 보시면 되는, 그래서 그런 계층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본인 부담 상한제 개요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돌려준다, 이렇게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2023년도까지 집계가 됐거든요. 올해는 집계하는 중이고,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청구하느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시면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는 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환급금 조회하기의 버튼에 가서 로그인 하시고 눌러보시면 내가 얼마큼 썼는지, 얼마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게 나와요. 그리고 본인의 납부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몇 분이 들어가는지 보고 싶으면 역시 납부 내역서 발급 그 란에 들어가시면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114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팩스도 가능하고요.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004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2023년도 보면 상한액들이 점점 늘어나요. 제도 개편도 되고 소득에 대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단계가 좀 더 세분화되고 10%씩 그 구간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00까지.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그 본인이 납부 금액도 점점 늘어나고요. 상한액의 한도 금액도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적은 1분위 상한액이 87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고소득자인 10분위 상한액이 78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분인데 88만 원에 만약에 본인이 지출하셨다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랑 연결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을 좀 덜 주는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니까 1만 원은 본인이 낸 게 아니지 않냐. 결국은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1만 원을 못 주겠다. 이래서 소송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 10월 달에 표준약관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라고 명기를 했어요. 표준약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의 약관에는 이러한 제도에 대응되는 문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약관에서는 어떤 보험사는 본인 부담 상한액랑 상관없이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보험사는 납입 내역서를 받아서 안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분쟁이 컸어요. 저희한테도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런 경우거든요. 이게 왜 안 주냐? 난 너무 억울하다. 내가 쓴 돈은 이렇게 많고 사후 환급금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데 이거를 왜 내가 지금 못 받아야 되냐? 보험사에서 이자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냐?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험사에서 예전에는 채권양도 동의서라고 해서 상한액을 돌려받으면 그 채권에 대한 양도를 하겠다, 보험사로.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과정이 너무 불필요하니까, 힘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주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도 솔직히 논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을 나중에 받는다고 하면 어떤 그 시기상의 어떤 차익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당장 카드값을 썼고 그 카드값을 메꿔야 되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많이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죠. 근데 저희 판례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1심에서는 이 본인이 부담하는 돈을 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한테 주게 돼 있는데 결국은 나라에서 환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니다 라고 판시를 해서 1심에서는 보험사가 승했어요. 그리고 2심에서 다시 다퉜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보험사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약관에 명기를 안 했고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해서 니네 약관을 니네가 만들었으니까 이건 너네의 잘못이다 라고 해서 돈을 줘라. 그래서 2심에서는 오히려 소비자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올해죠. 올해 1월 25일 날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전혀 다르게 1심에 손을 들어줬어요. 결국 나라에서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환자가 낸 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정이 된 부분이라 더 이상의 다툼은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 제도를 알고 모르고 이러한 내용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본인의 억울함과 화가
생기는 것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대비하고 보험사에서 이 보험금을 안 줄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쨌든 카드를 썼던 거를 메꾸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하는 부분들이 본인이 이제 경제 계획을 잘 세워서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일단은 납입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의료비가 내가 이거를 상한액을 초과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데 중증도 아니고 치료가 길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필요한 경우예요. 하나는 내가 불필요한 경우고 내가 이거를 내서 불리할 것 같으면 제출 안 하시는 게 낫지만 내가 이거를 얼른 제출을 해서 내가 상한액이 얼마큼 남았고 나중에 얼마가 넘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안 한다 이런 사항들을 알게 되는 사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치료받을 때 그거 감안해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소득별 건강보험료 대비 소득분위 표를 올려놓으면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민건강 홈페이지도 저희가 링크로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도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례로 나온 자료거든요. 여주시에 사는 59세 유모 씨는 23년도에 희귀질환으로 5억 3,769만 원을 지출했어요. 일단 그 의료비가 5억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그 건강보험료 상한액 다 빼고 497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 계산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본인한테 너무 혜택이 큰 거거든요. 특히 희귀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제도와 맞물려서 보험사가 다른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나 뉴스에 많이 언급이 되는 불만 사항으로 되는 거지 이 제도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올바듬으로 문의를 주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고객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